2025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우리 투자 펠로분들 올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올해 첫 해를 제가 좀 보여드려요. 기울 좀 많이 받으시고요. 자, 저는 사실 좀 느낌이 좋아요. 제가 점도 안 보고 뭐 그런 거 잘 믿지는 않은데, 투자를 하다 보면 어떤 이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런 사이클 면에서 또 우리나라 국장에 대한 이제 기운을 저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어디 가도 우리나라 얘기하면 다 안 좋게 생각해요. 맞죠? 국장을 누가 해? 막 지금 칠락팔락 미국장 막 그러고 있는데, 저는 또 아닐 거라 봅니다. 자, 맞을지 한번 1월달 한번 지켜보시죠. 자, 1월 1일 날 제가 덕담도 할 겸 휴장이지만 방송을 살짝 켰고요.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날 좀 기분 좋게 시작하시고 1월 달에 좋은 기운을 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금 경기가 많이 힘들죠. 지금 내수가 엉망인데, 그 가운데 또 멤버십 가입해 주시고 유지해 주시는 기태님, 경희님,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물론 구독자분도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매년 꾸준하게 발전해 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2024년보다는 올해 또 더 발전할 거예요. 투자 성과를 더 많이 낼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우리 모두 같이 한번 성토하시죠. 연말과 연초 항상 의미가 있습니다. 투자의 어떤 트렌드가 보여요. 물론 작년에 우리나라가 너무 심하게 더 급박하게 진짜 금융위기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수급으로 두드려 깔 수 있느냐, 저 외국인을 맨날 본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 외국인들을 얼마나 호닥질하는지 아시겠지만, 이렇게 작년 올해 30조 넘게 사다가 작년 하반기에 6개월 동안만 21조를 때렸다? 한 번도 없던 일이에요. 그리고 불확실성이죠. 뭐 지금 2000년, 20년 이후에 이 금융이든 전세기 일에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생기고 있다는 거 보고 계시겠지만, 그 정도로 세계가 빨리 변하고 그런 불확실성의 뉴노멀 시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1월 달에 의미 있는 변화를 예상해 볼 건데, 제가 앞에 한 3개 정도 주말 영상 올려드린 게 되게 제가 볼 때 되게 좋은 영상이에요. 좀 길어서 그렇긴 한데 안 보신 분도 좀 봐주시고, 확고한 건 뭐죠? 올해 2025년도에 확고한 거는 어쨌든 AI 시대가 더 정복될 겁니다. 더 정복될 거예요. 우리는 투자하는 입장이니까 정신을 봐야 되겠지만 AI 시대는 필연적이에요. 자, 거기에서 트럼프까지 들어오고 전 세계 돈이 팍팍팍 이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 불확실성, 그 변동성 때문에 맞추려 하지 마시고 큰 틀에서 포트 대응을 하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거기에서 제가 조금 더 볼 수 있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수급을 볼 때 빅수급, 빅수급 제이싱을 말씀을 계속 드릴게요. 이쪽이 그나마 제일 나아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쏠려 있는 미국이지만 저 금요일 날 좀 빠졌어요. 이제 월요일이죠. 이제 걔들은 31일 날 장이 열렸기 때문에 미국 장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유튜브 커뮤니티도 올려드렸는데 단기 조정 얘기를 드렸습니다. 요때 며칠 전에, 그죠? 단기 조정 얘기 드리고 이렇게 떨어졌어요. 제가 볼 때는 나스닥 기준으로 이까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이것도 보면은 지금 올해 7월 8월 달에 엔캐리가 떨어져서 10몇 프로가 훅 떨어졌던 단기 조정을 거쳤죠. 이때만 하더라도 시황년 늘릴 정도로 되게 불안했습니다. 그죠? 뭐 하드랜딩 얘기 나올 때니까 10몇 프로 빠지고 반등 주고 출렁 우리나라 출렁 더 떨어졌지만 미국은 출렁 계속 상방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까만 선 꺼놓은 게 뭐냐면 11월 5일 6일 트럼프 당선됐을 때예요.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후에 트럼프 트레이딩 주들이 엄청 큰 두각을 나타냈죠. 그 대표주인 제가 테슬라까지 말씀드리면서 테슬라 조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살짝 나옵니다. 본격적으로 살짝, 어쨌든 좀 변동이 크니까 말씀을 그래 드리는 거고. 자, 미국은 제가 기준으로 가장 보는, 그래도 엔비디아가 제일 좋다. 우리 절반 남은 것들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지수랑 엔비디아 같은 케이스는 팍팍이 아니기 때문에 유지할 수 있는 추세를 갖고 간다 보시면 되고, 빅테크 전체 봤을 때는 나스닥 지수와 함께 이 정도 그 정도 조정을 좀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뭐 사고 팔 건 아니에요. 혹시 또 떨어져서 살만한 데면 요때 말씀드린 것처럼 언급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확장을 보기 위해서 브로드컴을 좀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같이 조정을 좀 받았지만 퍼나 밸류도 괜찮고, 자, 앞으로 보면 1월 2월 되면요, 1월 2월 되면 트럼프 트레이딩이 왁왁거리면서 한 두석 달 올랐지 않습니까? 이제 어닝 시즌이 들어와요. 4분기 어닝 시즌이 들어올 때는 밸류가 막 높거나
즉 금리가 쉽게 안 빠지기 때문에 이 밸류나 어닝을 챙길 때 또 실적 좋은 주식들로 흐름이 또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한두 달 갔던 트램프 트레이딩 막 수십 프로 막 왔다 갔다 했던 테슬라가 물론 대표 빅테크고 나머지 양자다 뭐 자율주행이다 그런 엄청난 테마들 있죠. 실적이 적게 나와도 앞으로 될 거라고 갔던 왔다 갔다 한 테마들 걔들이 조정이 좀 더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걸 좀 감안해 보시고 하지만 CES에서 우린 AI 인간과 더 가까워질 B2C든 다양한 테마를 또 챙겨볼 수가 있어요. AI는 계속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이후에 트럼프가 지금 관세가 어떻다 감세가 어떻다 여러 가지 정책이 있어서 트럼프 트레이딩과 고금리 관세 정책 같은 물가 파월의 경고를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리 자체가 확 가지는 못해도 쉽게 빠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고금리 있을 때 증시가 조정받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 봐요. 하지만 많이 안 올랐던 빅테크나 엔비디아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고 거기에서 너무 팍팍 가는 애들은 트레이딩, 테마주는 조심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당분간 트럼프 취임식까지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어디에 또 방송 보니까 그때 얘기 한 말씀드렸던 샹맨이라는 분이 매일매일 꾸준히 잘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다우 같은 거나 미국이 연말에 작년 연말이었잖아요. 연달에 계속 조정을 받았던 적이 60년 만에 처음이래요. 항상 1월 효과 때문에 미국은 분위기상 연말과 연초 좋거든요 보통. 근데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트럼프 덕분입니다. 예, 트럼프 때문에 너무 변동성이 커져서 왔다 갔다 하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보시면 돼요. 트레이딩하는 테마주를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국장은 제가 딴 데 물어도 여전히 국장을 좋게 말하는 분 없어요. 예, 지금 정치나 이런 분은 여전히 답답하기 때문에. 하지만 가장 큰 건 뭐다? 초저밸류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나라를 미국에서 봤을 때 이건 코스닥 코스피를 구별한 게 아니라 EWY라고 미국 증시 MSCI 코리아가 미국에 상장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큰 흐름을 동그라미 적어 놓은 게 2022년 말 이때부터 외국인이 2년 반 만에 돌아왔다 그랬어요. 인마다 외국인 보면 이때부터 해서 외국인이 작년에 사고 재작년에 사고 작년에 샀던 상반기까지 31조 원 사면서 여기서 우리 종목들 수백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미국은 올라갈 때 혼자만 7, 8월 달에 삼성전자 디밸류 때문에 떨어져 버렸잖아요. 뒤에 뭐 정치 때문에 더 그랬던 부분이 있고 이때 21조를 대규모로 팝니다. 31조라고 엄청나게 많이 이것도 엄청나게 큰 거예요. 매년 외국인 보지만 1년 2년 동안 30조 정도 산 게 정말 없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올 하반기 작년 하반기 때 이렇게 두드려 까놓고 이쪽에 있는 저밸류는 2022년 말과 마찬가지라 봐요. 마찬가지라 봅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서는 너무 겁내지 마세요. 네, 겁내지 마시고 이제 살살 삼전이든 코스피든 바닥을 만들어 온 상태에서 어디로 돈이 들어가느냐. 네, 그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살살 얘기 드렸던 빅바이오 이쪽이 제일 확률이 좋습니다. 지금 뭐 유한양행도 여기 뭐 좋은 게 나오고 알테오젠이라든지 제가 성탄절 시황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봐주시고 CS처럼 JP모건 헬스케어도 14일부터 있어요. 자, 현재 우리나라 국장이 한만 투심이 어떻다 사람들이 욕을 하든 말든 이 사이클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는 우리는 준비를 살살 빅수호가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빈집털이 그랬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몇 년 만에 또 여기서 역대로 개인들이 다 틀렸기 때문에 틀어봐야 자기들 외국인이 자기 지살 깎아먹게 해요. 더 틀릴만한 개인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외국인들은 서서히 바닥을 만들어가고 있다 저는 봐요. 자, 그리고 정치를 잠깐 얘기 드리면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하죠. 근데 탄핵 전국이 되고 조기 대선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게 되면 좀 빠른 공약이 나올 거고 추경이라든지 경기부양책이 서로 경쟁이 또 붙을 수도 있어요.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 또 민심을 또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경기나 내수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바라는 정시부양, 경기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 봐요. 자, 거기에서 어쨌든 민주당이 좀 밀어붙이고 있고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기업의 쇼크 테라피가 될 수 있는 상법 개정도 저는 조금씩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쨌든 많이 빠졌고 과매도 언더밸류 상태에서 뭔가 만들어지고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올해 초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2017년 같이. 자, 빅바이오는 종목 다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제일 좋아요. 예, 제가 펩토론 얘기 드렸고 슈팅 되려고 지금 꿈쩍꿈쩍거리는 게 계속 말씀드리기 때문에 종목을 좀 더 관심 있게 더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AI 반도체는 제가 내일과 모레 미국의 ISM PMI 지수가 나온다 그랬는데요. PMI 잠깐 봐드리면
이게 되게 우리나라 수출과 되게 중요한 지표들이거든요. 자, 지금 이게 PMI 지수인데 이미 12월 달에는 올라갔어요. 예, 미국 PMI, ISM 지수들이 이렇게 12월 달 올라가 있고, 지금 나오는 것들이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 제조업이 사이클이 밑에서 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도 너무 좋아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하반기 때 이렇게 수급으로 많이 때렸지만 반도체라든지 수출이 역대로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투신과 수급 때문에 너무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밸류 바닥 내에서 조금만 좋아지는 흐름이 나오면 우리나라 AI 반도체도 지금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 봐요. 자, 한류, 엔터와 게임 대장주 말씀드렸던 관세 없는 수출 섹터들입니다. 엔터 특히. 자, 그리고 제가 이 롯데 로봇테마를 말씀드렸어요. 그때 종목은 사실 레인보우 로봇을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에서 지분을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이건 제가 말씀 잠깐 드릴게요. 또 기대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지금 올라갈 때 따라 사시면 안 돼요. 레인보우 로봇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원래 몇 년간의 삼성전자와 지분 관계를 계속 넘기도록 약속이 돼 있던 지분입니다.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뭐 그전에 그 약속 때문에 좀 땡겼지만 갭상승 나올 수 있어요. 따라 사시면 안 돼요. 말씀드렸지만 위에서 맞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은 이후에 제가 매수를 좀 볼 겁니다. 파워를 같이 보면서. 아직 이 수급이 절대 많은 게 아니에요. 물론 내년에 우리나라 장이 정상적이 되고 AI 확장 테마되면서 미국에서도 엔비디아, 뭐 삼성전자, 지금 우리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로봇이 물론 몇 년 뒤에 나오겠지만 확장되는 테마로 로봇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고로 관종만 넣어두세요. 예, 레인보우 관종만 넣어두시고, 여기서 제가 수급이라든지 조정 받았을 때 타이밍을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비트코인이 뭐 10만 달러 가다가 뭐 9만 3천 불, 지금 9만 5천 불 돼 있는데 여전히 추세가 좋습니다. 어제 보시면 자, 미국의 전략자산 법안이 수개월째 계류돼 있다가 폐기된다 이런 얘기 있을 거예요. 뭐 걱정하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뭐 딴 관련주로 왔다 갔다 해요. 가장 기본적인 비트코인 추세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얘기 계속 드렸지만 지금 연준에서는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모으지 않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너무 빠른 거예요. 연준 자산도 인정 안 되는 건 당연하고, 그때 파월이 얘기했지만 비트코인은 금과 같은 경쟁 자산이에요. 금과 경쟁한 자산이에요. 어떻게 보면 달러에 대한 보완되는 자산이고, 사실 미국이 내년 되면 3년째 너무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빅밤 내지는 빠질 수 있는 흐름도 말씀드렸잖아요. 등락이 있겠지만 그 상태에서 비트코인은 미국이나 달러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분명히 됩니다. 다들 공부해 보셨겠지만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테더나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뒤에 잡고 있는 것들이 옛날에 금에서 쌓고 있는 것처럼 달러를 기축자산으로 다 쌓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을 막 발행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달러를 쟁이면서 국채를 갖고 하면서 코인을 쌓기 때문에 현재 스테이블 코인이나 비트코인 전체 자산이 4조 달러, 뭐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3조 달러를 얘기하는데 향후적으로 이 코인에 대한 수요는 계속 커질 겁니다. 얘기 드렸던 미국과 함께 유럽이든 다른 나라에서도 전략자산에 대한 흐름을 계속 가져가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한 달러 보완자산 역할이 됩니다. 향후적으로 뭐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2030년까지 20조 달러까지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한다고 봐요. 그럼 거기에서도 사실은 비트코인 수요는 꾸준히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비트코인 자체를 나스닥의 테마들, 트럼프 트레이딩 테마 왔다 갔다 단타 치실 바에는 요거를 일정 비중 가지고 추세 유지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한 30% 팔고 나머지 좀 더 들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간단하게 제가 미국과 우리나라 그 다음에 비트코인 얘기를 좀 드렸어요. 자, 내일 되면 우리나라가 또 개장을 합니다. 근데 지금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2025년도는 물론 저도 시장을 더 열심히 공부해서 대응을 잘하겠지만 작년보다 더 힘들 거예요. 이게 불확실성 어쩔 수 없어. 트럼프 씨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맞이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너무 변동성 맞추려는 잦은 단타라든지 팍팍 들어가는 고래버리지는 계속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 번 얘기 드리지만 우리는 주식을 할 때 수익 나는 것만 생각하지 손실 안 보는 수비방을 잘 안 보시잖아요. 근데 크게 틀리고 계속 잘 벌다가 수비를 못해서 한 방에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조심해 주시고, 기다리는 것도 투자예요. 우리가 하반기 잘 기다렸기 때문에 다음에 올 사이클을 국장에서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저는 봅니다. 자, 내일 1월 2일 날 목요일 10시에 개장을 해요. 마감은 똑같이 되고, 하지만 내일 되면 무조건 야 1월 달이니까 확 가자, 그건 아닐 거예요.
매년 보시면 항상 그런 심리를 누르면서 초기 때는 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간다고 보기보다 이번 주는 목금은 흐름을 제가 천천히 살필게요. 그렇게 좀 봐주시고, 자, 국장이 분명히 지금 눌리고 사이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빅수구의 움직임을 면밀히 보겠습니다. 분명히 작년 하반기 때 잘 살아남으셨고, 자, 그런 분들 계시던데 제가 트위터에 댓글을 많이 올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항상 보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저희 구독자분이라 저는 생각하는데, 정말 그렇게 하시다 보면 시장을 따라가고 남들보다 다르게 어떤 시장 사이클을 타실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큰 기회가 올 거라 저는 봐요. 큰 기회 올 거라 보고, 자, 홀수의 코스닥, 물론 코스피도 마찬가지지만 코스닥 급등의 비밀이라 해서 29일 날 찍었던 그 영상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으니까 한 번씩 봐주시고, 자, 제가 비관론이다, 뭐 낙관론이다 이런 게 아니라 좀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으로 시장 체이싱을 하는 시장주의자로서 항상 투자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2025년 새해 다시 한번 복 많이 받으시고 내일 또 힘차게 장을 같이 열어보시죠. 감사합니다.